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오늘 상담 사례는 수용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이분이 와서 상담도 다 하셨고 제가 업무 처리까지 다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토지가 수용되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공사로부터 토지가 수용됐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소유했던 토지예요. 그래서 이 수용 토지와 관련해서 주택공사가 이제 대가를 주고 이 토지를 산 거죠. 이것도 어쨌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토지가 수용됐는데 왜 양도세를 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지가 수용이 돼도 보상금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근데 다만 이거는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혜택을 주는 규정이죠. 뭐 현금 보상 감면, 또는 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서 내가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하지 못했던 토지였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다 인정을 해줘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을 해줍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게 내용 검토를 좀 토지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데 양도세 신고를 거의 뭐 일주일 앞두고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제가 일단은 현금 보상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놓고 이 개발 제한 구역 감면을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경정 청구, 내가 양도세를 많이 냈으니까 돌려달라는 거죠. 이제 경정 청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천만 원의 이제 세금이 이제 환급됐던 케이스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가 수용되면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를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게 이제 비사업용 토지, 이제 비사토라고 하죠.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토지를 이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 세율의 10%를 플러스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규제를 하는 규정입니다. 즉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된다면 양도세를 조금 더 많이 내는 거죠. 근데 토지 수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로서 이게 수용이 되면은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토지를 취득한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라서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검토를 했을 때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고 이제 100% 현금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감면을 받은 거죠. 감면까지만 받은 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양도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주장한 거는 여기가 농지였기 때문에 자기는 농지 감면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이제 실제로 8년의 자경이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지은 거죠. 8년의 자경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8년을 자경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농사를 지으신 분과 농사를 짓지 않으신 분, 이제 직장을 다니신 분은 그래도 세무사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딱 보면 압니다. 농사를 이제 실제로 짓지 않으셨고 이제 관련된 증빙을 도저히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8년 정도 농사를 지었으면 증빙들이 넘쳐납니다. 이제 비료를 샀다거나 면세유 등을 샀다거나 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농사 지은 거를 누군가한테 팔 거잖아요. 그거를 판 것에 대한 영수증들, 이런 것들이 8년 작용을 하면 넘쳐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8년 작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감면을 알아보다가 이 개발 제한 구역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의 토지 취득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수용 토지는 현재 주소는 남양주고요. 그리고 과거 주소는 양주군이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사실상
70년대에 거의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토지의 주소지가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최초의 취득은 양주군에서 했지만 현재 주소는 이제 남양주로 바뀐 상태였죠. 그래서 수용 토지의 취득 과정을 살펴보니까 70년대에 일단 상속을 받으셨고요. 2000년대 상속, 그리고 2010년대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눈 거는 이제 토지의 지분별로 취득을 했기 때문이에요. 토지의 일부는 상속을 받은 거고, 또 일부는 2000년대에 상속을 받은 거고, 일부는 증여를 받아서 이분이 실제로 갖고 있던 토지는 이제 토지의 9분의 5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수용이 된 거죠.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감면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게 40% 감면 요건이 있고 25% 감면 요건이 있는데 40% 감면을 받으려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로부터 30km 이내에 계속 살았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 전 취득이라는 거는 나한테 상속을 해준 피상속인, 요 피상속인의 취득까지도 인정을 해줘요. 즉 피상속인이 나한테 상속을 해주기 전에 취득을 했을 텐데 그 취득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을 했다면 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까지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4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토지 중 일부인 70년대에 상속된 토지가 과연 나한테 토지를 상속해준 피상속인께서 언제 취득했는지가 중요해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을 했어야 요 4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25% 감면을 받으려면 매수 청구일로부터 20년 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피상속인 논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토지 일부인 2000년대에 상속받은 토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언제 취득했는지를 살펴보면 과연 25%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토지의 일부인 2010년대에 증여받은 거는 개발제한구역 감면을 받을 수는 없고 그냥 현금 감면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토지의 일부인 70년대에 상속받은 부분 그리고 2000년대에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제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한 거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폐쇄등기부라는 걸 열어봐요. 이분이 저한테 제시했던 첫 번째 증빙 자료는 이분의 아버지께서 취득하신 토지가 1967년에 취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의 등기권리증, 그러니까 60년 전에 등기권리증을 아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등기권리증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폐쇄등기부를 열어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이제 등기소를 가서 폐쇄등기부를 이제 조회를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수기로 썼던 등기부가 이제 스캔이 돼서 이제 보관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폐쇄등기부인데 이제 전산화 되기 전에 이제 손으로 적은 등기부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표제부가 있습니다. 이제 형식은 현재 등기부랑 똑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파일철된 것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만큼 두꺼운 이제 종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스캔을 한 거예요. 스캔을 한 거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폐쇄등기부의 갑구를 열어봤을 때 이게 이제 갑구입니다. 여기 이렇게 갑구라고 써 있어요. 갑구로 봤을 때 이 내용을 보고 이분이 과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볼게요. 뭔가 접수가 됐죠? 접수가 됐는데 언제 됐냐면 1967년 3월 25일이네요. 원인은
1967년 3월 22일이네요. 22일 매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는 양주군이었고요. 현재는 남양주. 그렇기 때문에 이 피상속인께서 1967년 3월 22일 매매로 이 토지를 취득을 하셨고, 소유자 여기 이씨 나오죠. 그리고 접수는 이제 3일 뒤에 등기소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해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감면을 받아서 약 수천만 원 정도의 이제 세금을 환급받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별도로 이제 납부했던 사례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건 이렇게 해서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내 토지가 수용이 됐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임으로 인해서 나의 이제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용 토지는 이런 식으로 세무사가 얼마나 검토를 하고 이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을 취득 날짜별로 이제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건이 올 초에 제가 양도세를 신고를 하고 바로 경종 청구를 했던 사례입니다.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업무를 볼 때 항상 이제 내 토지인 것처럼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